안녕하세요, 잼스튜디오의 잼입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아닌 미러리스나 DSLR을 사신 분들은 한 번쯤은 밤하늘의 멋진 은하수 또는 별 사진을 한 번쯤은 꼭 찍어보고 싶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Q&A 두 번째 시간으로 별 사진 또는 은하수 사진을 찍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삼각대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별 사진을 찍는 곳은 상당히 어두운 환경입니다. 빛을 최소화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셔터 스피드를 아주 장시간 노출시켜서 빛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장노출을 하다 보면은 카메라가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린 흔적까지 남아서 별 사진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삼각대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바로 카메라 리모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별 사진을 찍을 때는 벌브라고 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초를 정할 수 있는 셔터 스피드 모드를 벌브라고 하는데, 이 벌브를 찍기 위해서 이 카메라 리모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찍히고 있지만 셔터를 떼는 순간 카메라가 촬영을 중지하기 때문에 별사진 찍을 때 계속 누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누르는 과정에서 카메라가 굉장히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별사진을 찍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 리모컨 또는 릴리즈라고 부르는 이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액세서리를 모두 가지고 계시다면은 별사진을 찍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별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주 어두운 환경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환경은 별빛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빛도 없는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별빛 말고 다른 빛은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달빛이 이 사진 촬영하는 동안에 노출이 된다면은 그 노출된 부분은 다 하얗게 나와서 사진은 날아가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별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되겠죠. 빛은 무조건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메라를 평평한 곳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대에 설치하신 분들도 삼각대가 없는 분들도 평평한 곳을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은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삼각대를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평평한 곳은 상대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나 확률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평평한 곳을 가장 추천하고, 만약 평평한 곳이 없다 하면은 최대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시켜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초점 같은 경우는 매뉴얼 포커스로 바꿔주신 다음에 초점 거리를 무한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별과 카메라의 사이가 멀기 때문에 초점을 무한대로 맞추셔야지 원하는 느낌의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벌브로 찍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난 정말 시간이 없어서 벌브로 찍을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한 30초 정도는 최소한 찍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웬만한 카메라들이 최대 30초까지 지원하고, 그 이유는 벌브 모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은 최소한 30초는 맞춰주시고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리개값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별을 담고 싶으신 분들은 조리개 값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아주 희미한 빛들도 장노출을 하다 보면 잘 잡히게 되는데 조리개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희미한 별빛도 잘 포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리개 값을 올려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 확보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당연히 조리개 값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되겠죠. 조리개 값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별빛이 동그랗게 나오는 초점 아웃, 즉 포커스 아웃
된 것처럼 나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조리개 값을 낮추지 마시고 최소한 3.5, 4 정도는 확보해 주시고 그 이상이 되면 될수록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ISO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SO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건 100으로 찍어주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ISO가 너무 높으면은 별 사진을 아무리 예쁘게 찍었어도 특유의 그 거친 표현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별이 더 부각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된다면은 ISO를 100으로 맞춰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웬만하면 1000을 넘기지 않으시길 권고드립니다. 800까지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정도 느껴지겠지만 100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특유의 거친 감들이 너무나도 잘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풀프레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ISO 높았을 때 어느 정도 감소하는 그 기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크롭바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기능이 상대적으로 좀 딸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1000을 넘기지 않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카메라 세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찍으시는 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주어진 값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찍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왕에 별사진 찍으러 오셨으니까 별빛도 보시면서 여러가지 세팅을 직접 바꿔보시고 촬영해 보시면서 가장 적절한 값을 찾아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좀 바쁘게 빨리 찍고 가야 된다,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정도 값을 한번 찍어 보시고, 그 외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빠르게 ISO를 높인다든지 조리개 값을 낮춘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바꾸셔서 그렇게 찍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카메라 리모컨 또는 릴리즈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 릴리즈 리모컨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구매하셔서 촬영하실 수가 있게 될 텐데, 소니를 이용하신 분들은 이 카메라 릴리즈 또는 카메라 리모컨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저렴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구모델을 지원하는 반면에 새로 나온 모델들을 지원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싼 걸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10만원 가까이 되는 그 금액을 사기에는 사실 그만한 투자 가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릴리즈란 것이 사실 잘 쓰기면 잘 쓰겠지만 생각보다 잘 쓰지 않을 수도 있는 액세서리이고 필수 액세서리는 아니기 때문에 10만원이란 거금을 투자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럼 소니를 이용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소니에 아주 좋은 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앱이 소니에서 지원해주는 앱입니다. 이름은 이미징 엣지 모바일이라는 앱입니다. 소니에서 리모컨 지원하는 기능의 앱인데, 자,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은 카메라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카메라로도 설명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기계를 아이폰으로 바꾸고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카메라 이미징 엣지 모바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니 이용자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신 다음에 메뉴로 한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네트워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들어가신 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신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스마트폰 제어, 연결, 상시 연결됨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스마트폰 제어를 켬으로 바꿔주시고 상시 연결됨도 역시 켬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연결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QR코드 또는 이 와이파이 코드가 나오는데 이거를 핸드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시기 편하기 위해서 제 패드를 한번 이용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에서 이미징 엣지 모바일 이렇게 실행시켜 주시면은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초기 화면에서 카메라의 QR코드 스캔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시고
실행해 주신 후에 자, 이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연결을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넘어가고 둘 다 동시에 화면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신 후에 그러면은 카메라에서 촬영되고 있는 화면이 자, 여기서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작하는 것과 여기서 조작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값, ISO 여러 가지를 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자, 쭉 가장 크게 넘어가시다 보면 30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30초를 넘어가 주시면은 벌브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F값도 뭐 맞게끔 설정해 주신 다음에 자, 줌 뭐 지원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자, 뭐 적당히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촬영이라는 것도 다 설정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2초 후에 뭐 아니면은 5초 후에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촬영 버튼이 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벌브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시다가 다 찍힌 것 같다 싶으시면 동일하게 벌브 버튼을 밀어주시면은 촬영이 종료하게 되는 그런 리모컨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소니 이용하시는 분들도 굳이 비싼 리모컨을 사지 않으시고 충분히 사진을 찍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별사진, 밤하늘 사진을 찍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리모컨 기능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한번 사진 찍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시간 내셔서 한번 멋진 별 사진 찍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별 사진은 어디서 찍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반드시 시간 내셔서 한번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구름도 많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밤하늘 사진 찍기가 너무나 어렵고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밤이 굉장히 밝은 도시이기 때문에 별 하늘 찍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어두운 도시들이 굉장히 많고 외곽 지역에 가다 보면 정말 깜깜한 상황을 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찍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히 적도 부근으로 가시는 분들은 꼭꼭 찍어 주시길 특히 적도 부분에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찍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적도 부분에 은하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은하수 그냥 다른 사진들보다 너무나도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시간 내셔서 촬영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쌤이었습니다.